세리야, 너도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너처럼 이쁜 딸이 뭐 하나 아쉬울 거 없는 나의 소중한 딸이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세리에게 강하게 얘기했던 독고탁이 이렇게까지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다. 교제를 끝까지 반대하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남자 범수 앞에서 내 딸을 부탁한다 고 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독고탁의 마음이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세리와 범수는 서로가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돼버렸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했고 변함없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세리의 아버지 독고탁은 이 사랑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사랑하는 딸이 이미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고탁의 마음속에서는 범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딸을 빼앗아가는 남자에서 이제는 진정한 원수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남의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독고탁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고 범수는 단순히 사위 후보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범수는 그런 독고탁의 감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결코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한이라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 속에서도 범수는 결코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았다. 세리에 대한 사랑 또한 변함없이 진실했다. 그에게는 증오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이런 범수의 모습을 보며 세리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한편 동석과 광숙 부부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즐겁고 따뜻했다. 특히 임신 중인 옥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집안에는 새로운 식구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런 다복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공주실이 광숙에게 임신을 서두르라며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새로 결혼한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전통적인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이 가족 간의 소소하지만 불편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광숙은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동석 역시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가정의 소소한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큰 위기가 독고탁에게 닥쳐왔다.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그는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장미애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증언은 독고탁에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은 법적인 위기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독고탁은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의 거리감을 절실히 느꼈다. 한때 자신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고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족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리는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고 복잡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곧 범죄자의 딸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범수와 순수하고 어린 한이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세리의 마음속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무겁게 내리눌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결국 세리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했다. 범수와의 만남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범수와 한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자신 때문에 범수와 한이가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은 세리 자신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독고탁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들, 그리고 그동안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딸의 행복까지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업에서의 성공과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자신의 인생이 정작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딸의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절망감과 죄책감에 깊이 빠진 독고탁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딸에게도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과거 세리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사랑해" 라고 말했던 순간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행복했던 저녁 식사 시간들, 세리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특히 세리의 밝고 순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독고탁은 자신의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끼는 동시에 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범수가 직접 독고탁을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다. 범수는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를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는 밤새 여러 법률가 동료들과 상의하며 독고탁의 복잡한 법적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했다. 만약 독고탁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법적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독고탁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그토록 적대시하고 증오했던 범수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복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의 손을 내미는 범수의 모습에서 독고탁은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다. 독고탁은 더 이상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는 범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내가 범수 같은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다니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던 독고탁이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었다. 범수는 그 마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였다. 복수나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같은 편이 되었다. 적대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증오에서 이해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변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다음 날 독고탁은 큰 용기를 내어 범수와 장미애와 함께 독수리 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죄악들과 잘못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갖가지 음모들, 오형제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분열시키려 했던 악랄한 계략들, 그리고 범수와 세리를 떼어놓으려 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털어놓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의 고백은 거짓이나 변명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것이었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광숙과 오형제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동안 겪어온 각종 어려움들과 시련들의 진짜 배후에 독고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수가 증인이자 보증인 역할을 하며 독고탁의 진정한 변화와 참회의 마음을 설명하자 점차 그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범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독고탁의 진심과 후회가 진짜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리 또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조금씩 씻겨내려갔다. 세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범수의 따뜻하고 든든한 품에 안겼다. 독고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범수에게 말했다. 범수야, 내 딸을 부탁한다. 너만큼 세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한 달이 흘렀다. 드디어 세리와 범수의 운명적인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성당에는 양가의 모든 가족이 모였다.
정장을 단정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독고타기 딸의 손을 잡고 직접 신랑에게 인도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다. 순백의 아름다운 꽃길에는 한이가 아장아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음으로 걸어나오며 예쁜 꽃잎을 뿌렸다. 세리는 그런 한이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엄마야. 범수와 세리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키스가 이어지자 성당하는 환호와 축복의 박수로 가득 찼다. 독고탁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를 통해 독수리 가족은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감동적인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